같아요. 요가 잘 하다가 왜 갑자기 관찰 기반 요가는 뭐지? 북클럽은 왜 하지? 심리 상담을 공부하더니 상담소 차리는 건가? 책방을 하려는 건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좀 뜬금없고 엉뚱해 보인다는 걸 아는데 그 결론부터 말하면 요가 계속 해요. 요가 여전히 좋아하고요. 원래 하던 빡센 하타 요가도 할 거고 몸 쓰는 요가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재정렬하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일을 뭐 10년 정도 하다 보면 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더라? 이거 계속 평생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어갈 수 있지? 나한테는 이게 계속 어떤 기쁨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쁨이 있지? 저라는 사람은 돈이나 명예보다 의미나 가치가 훨씬 큰 동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요가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장에 오래 있다 보면 계속 비슷한 걸 반복하게 되고 뭔가 이 아사나 찍어내는 선생님처럼 느껴지고 대체 가능한 어떤 한 인간처럼 회사랑 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의미가 흐려지게 되죠. 근데 내가 돈만 벌려고 요가를 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소명이 있었는데 그 흐려진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딴짓을 많이 했어요. 딴짓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난 1년 시간 동안 좀 이 비즈니스 장에서 벗어나서 공간을 따로 구해서 나와서 뭐 심리 상담 공부도 했고 하고 있고 요가복도 수입해서 팔아도 받고 북클럽도 했고 관찰 기반 요가 워크숍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엉뚱한 딴짓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진짜 요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아, 내가 좋아했던 요가가 이런 거였구나. 저는 사람이 자기 기준과 어떤 자기 언어를 찾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은 가만히 1년 동안 보니까 삶을 읽고 그리고 대화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옷이나 공간, 몸, 태도, 우리가 나누는 말까지도 한 사람이 자기 존재를 굉장히 환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요가를 저는 기존에 배웠던 대로 그냥 그 아사나만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라 다시 제 방식으로 좀 생기 있게 영혼이 있게 만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가 그리고 책, 뭐 옷이든 우리가 나눈 대화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장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원했던 커뮤니티였지, 이게 내가 원했던 요가였지, 아, 이 생기 사람들이 요가를 통해서 이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난 생각을 했지. 제가 WPI 이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을 빨리 고치거나 병명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심리학하고 달리 이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왜 힘들어하는가? 이 사람이 가진 기준과 믿음은 무엇이지? 이거를 관찰하게 하는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어, 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뭔가가 드러나요. 근데 저도 이 WPR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 난 어릴 때부터 이랬었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막혔었지. 예를 들면 저는 완전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완전 탐구형이고 뭐 어릴 때도 왜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의미가 뭐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 기억이 있는 한부터 뭔가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유치원 때도 옷을 입어도 제 방식으로 무조건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였는데 고집이 세다고 했겠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오늘 올렸던 그 5가지 유형 중에 리얼리스트예요. 완벽한 리얼리스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발 튀는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의문 제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우린 부르잖아요. 밥 먹이면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자기 주장 없이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지내는 아이길 바랬는데 자기처럼 너무 이의제기가 많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거를 어떻게든 평균치로 맞추려고 저한테 압력을 넣으셨고 그게 결국에는 저한테는 생존의 어떤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학교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꾹꾹 눌러 담은 거예요. 저의 그 탐구형의 기질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이게 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남 눈치 보면서 평범하게 색깔 없이 사는 것이 마치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뭐, 무아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저는 그게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냥 눈치 보는 거죠. 무색무취로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에고가 더 큰 거죠. 근데 마치 요가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눈에 띄지 않고 뭐 옷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뭐 언어도 그렇고 내 걸 드러내선 안 돼. 내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관찰할 수 있고 오히려 그때 내가 주도권을 쥐게 돼요.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덮는 게 아니라. 그래서 WPI라는 심리 상담 공부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근데 어쨌거나 저도 굉장히 그 평균치에 맞춰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존의 방식으로 계속 학습이 됐겠죠. 원래 저를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가를 가르칠 때도 그런 게 후반부에는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저 같은 회원들,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문 제기하고, 집중 못하고, 납득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아빠가 해준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억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WPR을 만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드러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좀 물어볼 걸. 왜 이게 하기 싫었는지 좀 물어볼 걸.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억누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남들처럼 살아야 돼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들어주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WPI를 배우면서는 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관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장이 되면 그냥 내가 소진되고 계속 뭔가를 찍어내듯이 아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너 못 가르친 선생님이야 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관찰할 수 있고, 환불해주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했을 때 내 공간에 대한 내 에고가 어떤지 볼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관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심리상담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보는 장이 된다면 난 너무나 의미 있게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이 일을. 그 소명을 찾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변화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1년간 연습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북클럽 너무 재밌어요. 북클럽 같은 경우도 물론 책과 영화를 매개로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저 혼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하고 책 소개를 하면 뭐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이 북클럽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뭐 물론 저는 큰 어떤 진행의 관찰자도 하지만 우리 서로가 그런 걸 하면서 각자의 관찰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찌질한 면들이 드러나고, 뭔가 버벅대는 면들도 있고, 뭔가 말하고 나서 불편한 것도 있고, 진실되지 못한 부분도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 없이 좀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몽상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대단한 직업들의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 가서 자기 혼자 원행이로 강의하고 할 땐 뭐 멋있겠죠. 근데 결국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가면 없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냥 직격탄으로 그 사람의 찌질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있어야지만 자기 가면을 벗길 수 있겠구나. 그냥 혼자의 세계에 갇혀서 혼자만 생각하고 멋있게 그냥 요가 하는 것만 보여주고 하는 거는, 멋있게 요가 선생님인 척하고 그냥 그것만 알려주고 부딪히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냥 방법론적인 걸 알려주는 요가의 요가 선생님은 저는 크게 의미를 못 느껴요, 이제는. 관찰 기반 요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새로운 수업 방식인데 아사나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제가 큰 어떤 장애 관찰자로서 관찰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으면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뭔가를 인지할 수 있게끔 그 갖추죠. 저도 정답을 알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장면을 보면서 조금씩 구조가 파악되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좀 불편해 보일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왜 그러신지 질문을 던지면 또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죠. 자기 구조를 서서히.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워크숍을 저도 열려고 하고 계속 좀 해나가는 팀이 생겼으면 좋겠고 해요. 그런 안전한 장 안에서 또 이 아사나 끝나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문장도 써보고 기준과 믿음을 분리를 해보면서 또 그거를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기준, 외부 기준, 그래야 한다에 의해서 압박당하거나 충돌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지를 이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케어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장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